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그 사람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저희는 보란듯이 아들을 데리고 몇 년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임신을 해서 딸도 낳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 사니까 친정에서도 남편을 사위로 인정해줬어요. 신랑 쉬는 날엔 친정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다 좋았는데 어느 날 신랑이 동창회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저희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이후부터 신랑은 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비번까지 걸어놨더군요. 딸 바보였던 남편은 어느 순간 딸이 자기 곁에 오는 것을 귀찮아하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신랑 자는 틈을 타 살짝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번이 걸려 있어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더군요. 저번에 모임 때 너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때 많이 생각이 오고 갔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말이면 일이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분명히 집 근처에서 회사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날 차를 타고 달리다 속도 위반으로 걸린 과태료가 나와서 알아버렸네요. 사진에는 조수석에 누가 있더군요.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 그것을 내밀면서 따졌어요. 자기 여자 있니? 내가 여자가 어디 있어? 사실대로 말해. 한참 뜸을 들이던 남편이 동창이야. 답답하다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몇 번 갔어. 그럼 나도 내일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다녀올 테니까 애들 좀 봐. 뭐야, 맞바람 피우겠다는 거야? 왜, 못할 것 같아? 하기야, 결혼도 2번 했는데 못하겠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난 솔직히 총각이었잖아. 너무 억울하다고. 이 정도는 한번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넌 내가 이혼녀인 거 다 알고 결혼하자고 했어. 내가 속였니? 억울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까지 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왜? 이혼하고 싶냐? 하고 싶다면 해줄게. 내가 남자 복이 거지같이 없구나. 차라리 애라도 낳지 말걸. 하나같이 남자라는 새끼들이 다 그 모양이냐? 가라, 꺼져. 너 같은 자식 애들 아빠로선 꽝이다. 있어도 없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대신 조건이 있어. 너 이 집 위자료로 다 주고 애 찾지 않는다는 각서 쓰고 가. 라고 말했더니 진짜로 그 여자한테 미쳤는지 각서도 쓰고 얼마 지나 이혼하고 옷 몇 가지만 가지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싸울 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달라졌겠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와 헤어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내놨고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이놈과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저희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안아주시더니 갑자기 저를 키울 때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딸,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몰라서 너를 때린 것 같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의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서 너무 어색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아빠께서 힘든 결정까지 했더라고요. 아빠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사신 곳을 정리하고 저희를 데리고 다른 데 가서 살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 사랑받지 못한 것을 지금은 몇 배로 넘치게 받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젠 결혼도 그놈이 그놈인 것을 2번이나 겪어서 그런지 이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네요.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서 친정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애 아빠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아직도 게임에 빠져 있어서 시부모님들의 골칫덩어리라고 연락이 오셨었고 두 번째 남편은 그 여자한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홧김에 여자를 심하게 때렸는데 합의를 안 해줘서 감옥에 갔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 후 달라진 시어머니를 보고 똑같이 막말을 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덜 된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제 나이는 31살이며 남편과 동갑입니다. 일단 저희 시댁은 홀시어머니세요.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저도 외동딸이고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세요. 양쪽 집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재산이랑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와서 그냥 먹고 살만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월세비 받으며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암튼 결혼 후 처음으로 놀란 건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저를 째려보시며 에휴 내 아들 뺏겼네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때 솔직히 너무 놀랐지만 그게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남이나 마찬가지야. 니들끼리 잘 살면 난 그만이다. 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셨는데 그 시어머니 어디 가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네요. 특히 전화가 오는 이유는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상 같이 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매주마다 오라고 하시니 저희 시간도 없고 쉴 수도 없었어요.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평일에도 계속 전화해서 남편을 들들 볶으세요. 그런데 남편에게만 전화해서 들들 볶으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전화하셔서 집안일부터 톡에 메인 사진 바뀌어 재미있고 즐거워 보이기만 해도 어디 갔다 왔니? 남편 밥은 잘 챙겨 먹이지? 밖에 음식 몸에 안 좋아. 집에서 해 먹여라. 빨래는 언제 돌리니? 남편 셔츠는 와이프가 다려주는 거야 등등. 아무튼 끝없는 폭풍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또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오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혼자 가라고 해도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원래 남편이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혼자 가기 싫은 건지 뭔지 본인 엄마가 이렇게 하니 본인도 짜증이 나기는 하겠죠. 남편이 처음 결혼 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효도나 부모님에게 하는 건 일절 알아서 각자 부모님께 셀프로 하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둘 다 외동이라서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불려다니거나 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성그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까지 닥달하니까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건가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암튼 남편이 진짜 매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 친정에 이렇게 시댁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친정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쩌다 보니 저희 휴가 스케줄하고 딱 맞아서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때 모든 비용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전 남편한테 불편하거나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다고 가자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저희랑 넷이 다녀왔거든요. 여행 가서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거의 다니시고 저희 불편할까봐 너희들 둘이 오붓하게 구경도 하고 다녀라 그러셔서 신혼여행 온 것처럼 잘 놀다 오고 남편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 그 사실 알고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눕고 울고불고 진짜 난리도 아닌 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나랑은 여행도 안 가고 출가 외인이 친정 부모님이랑 먼저 여행을 갈 수가 있냐? 가려면 나랑 가야지. 난 혼자고 아들을 뺏겼구나. 이러시면서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매주 저희 보고 시댁에 오라고 한 게요. 그런데 남편도 정말 질렸는지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 씹자 더 난리가 나서 또 다시 들어눕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남편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까지 생각하다가 홀 어머니라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정도로 주말에 자주 갔었는데 저도 슬슬 한계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아직 저희 신혼인데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왔네요.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었는데 또 가? 나 진짜 피곤해. 평일에 직장에. 주말에 나도 좀 쉬어야지 않겠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씩 주말마다 시댁을 가야 해?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래? 그럼 이번 주는 친정 가자. 우리 엄마도 보고 싶대. 더 이상 말없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전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보고 싶긴 하지만 저렇게 오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쉬는 날이니 너희들 편히 쉬라고 오라가라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매주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여행이 계기가 되었던 거겠죠? 그 이후부터 그러시니까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저랑 남편이 만나기 전에는 남편에게 관심도 별로 없으셨대요. 어머니 본인 친구들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본인 인생 즐기시면서 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저도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에 들어와 제발 엄마 전화 계속 오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그러는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문득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마법하는 날에는 뭔가 더 예민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분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그래 오케이 가자 라고 하고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 하더니 시애미가 사정사정 해야지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에 친정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오느라 미루게 됐어요. 친정에 왜 가냐? 엄마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죠. 너 유치원생이냐? 그 나이에 엄마 보고 싶다 그러게. 네? 그럼 어머니도 유치원생이세요? 매주 아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나 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유치원생이겠네요. 정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법에 걸려 저희 몸의 호르몬의 급격한 상승과 지금까지 쌓인 모든 것들 플러스에 애보다 더 답답하고 등신 같은 남편 때문에 제 입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어머니가 뭐? 유치원생? 야, 너랑 내가 똑같아? 당연히 다르지? 네네네. 알았으니까 밥이나 주세요. 얼른 밥 먹고 가게요. 너 나한테 밥 맡겨놨냐? 아니 밥도 안 먹일 거면서 왜 부르셨어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 거냐? 아이고 참나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이러시면서 시어머니가 얼굴 빨개지시고 뭐라 욕 같은 말을 막 하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입에서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참다 폭발한 거고 뭐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아님 평생 같이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에 와서도 무덤덤했어요. 이 사건만 보면 아마도 제가 못된 며느리에 싸가지 없게 말하는 며느리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말에 시댁에 가면 다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가면 저는 주방에서 알바하는 사람처럼 음식하고 서빙하고 후식 내오고 종일 일만 하다가 주말 다 보내고 오거든요. 제가 알바짓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인 것 마냥 옆에 끼고 앉아 누구네 집 며느리는 뭘 해줬다고 그러더라. 같이 여행을 갔다 그러더라. 매일 안부 전화도 한다더라. 이런 소리 하고 계시고요. 이게 가끔 들으면 괜찮은데 거의 주마다 가서 듣고 알바짓 하니 저도 참지 못하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암튼 그날 집 문을 잠궈 놓아서 남편 와도 문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 반강제적으로 며칠을 보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에 오라고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이 심한 부분이 있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 성질도 잘 알고 그동안 본인도 봐온 게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제 눈치만 보고 있네요. 당분간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아무 말 안 하던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들고 말대꾸 해드렸으니 본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성격도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남편이랑 정말 끝낼 작정이었으면 더 심하게 대들고 난장판을 치고 왔었겠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지라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이제 시댁은 남편 혼자 가기로 했고 저도 친정 가는 수만큼 같이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 밥은 챙겨줬냐, 뭐해 먹였냐, 설거지는 누가 했냐 등등 이런 거 일절 안 물어보시게 남편에게 다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정했는데 실행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제 속은 후련하네요. 괜히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제가 한심하긴 하지만 뒤늦게 지르니 좋네요.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사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2살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신혼이라서 한 달에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한 달에 2번 만나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오라고 어김없이 부릅니다. 그냥 불러서 인사만 드리고 오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갈 때마다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뭘 사주길 바라곤 합니다.